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2월이 왔습니다. 그 가장 정신없이 빨리 가는 달이 저는 12월인 것 같아요. 12월. 네. 저는 연말은 기분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오히려 연초가 되면 살짝 좀 울적해지더라고요. 오, 연말보다. 네, 연말은 뭐 한 해를 마무리했으니까 이런저런 그리고 약간의 들뜨는 네, 그런 그쵸. 기분을 아무래도 들뜨게 됐죠. 네, 세상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만끽하다가 뭐 종강도 했고 방학도 시작하고 이러다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우울해져요? 이 막막함은 예, 해가 거듭해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냥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그 세월이 지날수록 더 그렇겠어요. 뭐 시작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네. 좀 막막해지는 그 느낌. 시작이야. 이건 뭐 진짜 20대 초반에 다음 학기 뭐 한 살 먹었다 이게 되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새해가 약간 울적해지고 좀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내나 막막한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아마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저의 그럴 것 마음을 같아요.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린 20대가 아니니까요. 12월은 그럼 들띩시다. 자, 오늘 주제는 근데 들뜰 주제가 아니네요. 네. 한 주 중에 어떤 요일이 가장 우울한지를 물어보거든요. 어떠신 것 화요일 같아요? 아니에요? 화요일? 화요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화요일이지 않을까? 화요일일 수 있죠. 네.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했더니 직장인들이 대답하기를 1위가 목요일이었고요. 목요일? 네, 목요일이 저 가장 괜찮은데. 힘들고 그다음이 수요일. 이게 되게 주중인 거예요. 목요일이 왜 우울한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네. 목요일 아침 컨디션이 가장 이제 그럴 수는 떨어진다고 있어요. 해요. 맞아. 번아웃이 오고 맞아. 체력이 딸릴 때가 왔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은 딸리지만 금요일은 참을 수 있어요. 금요일이니까. 근데 목요일은 참으려니까. 힘이 아직 끝이 그러네. 아니라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 컨디션이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이네요. 네. 월요일은 일요일 다 쉬고 와도 좀 피곤하고. 네, 그거는 심리적으로 피곤한 거지. 사실 엄청 뭐 괜찮아요. 피곤해요. 예. 네. 그렇지만 한 주가 시작됐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합리화의 힘이 세니까 네. 월요일은 괜찮더라고요. 네. 뭐 어쩌겠어 시작했는데. 맞아. 근데 어쩌겠어. 한참 이렇게 수업하고 한 주를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목요일 아침 되면 일어나기 힘들고 아침 수업 때 목소리 톤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가 목요일 오후쯤 넘어가면 이제 약간 번아웃이 오는 그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제 화수는 아직도 화요일이야 수요일이야. 그래서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게 저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있으니까 그죠?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공감하실 것 같긴 하는데. 맞습니다. 네, 한국은 특히나 어느 사회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라고 해도 맞잖아요. 이건 과언이 아니라 그냥 맞잖아요. 특히 이 직장과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 어느 스트레스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로자를 힘들게 하는 요건들은 너무 가득하고요. 네. 무엇보다 직장 생활이 힘든 건 자유롭지 못해서일 거예요. 네. 2013년부터는 업무와 관련된 이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도 산업재해에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직장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직장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질병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거나 업무 중에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네. 뭐 결근하거나 퇴직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손해가 크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또 성과에 대한 지침들은 굉장히 압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꼭 하지 않아도 될 야근인데도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인사고과 평가 때문에 뭐 야근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도 하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이 직장인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날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유,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그럼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심각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네. 자, 오늘 그 얘기 나눠볼 텐데 먼저 노래부터 들을게요. 그대 듣고 있나요? 나의 목소리 그댈 향한 이 고백 지금 듣고 있나요? 이런 내 마음 들리나요?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내 맘속에 물들어가는 너 I need you, I need you, I miss you. 너를 싫어 말을 아끼다가 정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오늘은 직장인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나 참 우리나라 직장인들 스트레스가 많다. 맞아. 그렇게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 직장인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절반은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업무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수치로 계산하면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많은 수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과중한 그 업무 스트레스로 허덕인다면 네. 사회 자체가 건강해지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예, 상황이 이런데도 직장인 스트레스는 다른 스트레스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아왔거든요. 아. 왜냐하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건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는 인적 자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소진시켜 버리거나 조직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직장에서 또 국가에서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 만족도와 정신 건강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아주 뭐 문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직장 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기업의 성공과 사회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인식에 눈을 뜨면서 선진국에서는 기업과 국가가 앞장서서 근로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보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리고 많은 회사에서 그 큰 회사이든 작은 회사이든 간에 네. 우리 회사원들의 복지나 혹은 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 자원을 네. 예, 구축해주는 어떤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소외되었다기보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그 시선이 조금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 낼게요. 자, 퀴즈 주시죠. 네, 노동과 일, 작업이라는 뜻의 말인데요. 이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아르바이트. 네, 1번 베트남, 2번 독일. 자, 아르바이트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1번 베트남, 2번 독일. 정답 주세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때마다 슬퍼도 참는다. 인생은 그런 거야. 비겁하다 비웃지마. 비정하다 욕하지마. 내게도 한때는 용감했던 세월이 있었다. 거칠은 들판길을 달리는 한 마리 표범처럼 거리를 내달리던 겁없던 나의 청춘. 아무리 해당에 붙잡아도 세월은 흘러가고 어느새 연신. 네, 아르바이트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문제 내드렸어요. 정답은 아르바이트는 독일어입니다. 노동과 일, 작업을 뜻하는 말. 네. 아르바이트 독일. 근데 알바라는 말은 독일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줄임말이잖아요. 우리가 줄여서 쓰니까. 별말을 다 줄여서 우리는. 독일 사람들은 알바를 할까 갑자기. 물어봐야 되겠다. 궁금해졌어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자, 오늘은 직장인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4부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오랜만이야 별일은 없지. 매번 바쁘단 핑계만으로 계절은 쌓여 난 그대로인데 어른인 척하는 법만으로 너를 만나면 나 선물 상자를 여는 꼬마아이처럼 들뜨고 설레. 이런 날 언제나 따뜻하게 반겨준 너를 위한 이 노래. Dear my winter 따뜻한 겨울날 오랜만에.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직장인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진짜 힘든 건 업무보다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힘든 원인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뭐 어떤 집단에 가든 그죠, 어디에 소속이 되든 좋은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나랑 잘 맞지 않아서 갈등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이런 것 같기는 한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으로 대인관계 갈등을 꼽는다고는 합니다. 그렇죠. 그럴 예, 수밖에 없겠어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일이라는 게 사람들과 하는 거지 네.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겠죠. 이제 우리 사회의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고 또 교육이나 사회 문화적 환경은 갈수록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의 측면만을 놓고 보자면 여전히 정근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지극히 수직적인 구조로 네. 쌍방향의 소통이 좀 어렵잖아요. 일방적인 상하관계 속에서 상사에게 업무를 지시받고 뭐 검토받고 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는 불가능하죠. 이건 표현해야 할 때 하는 거고, 예, 그렇지 않을 때는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일을 한다고 뭐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는 꼭 부하 직원에 해당하는 일반직에게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소통에 또 무관심하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상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랑 너무 다르다. 네, 소통이 예.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던데요. 네, 신입의 입장에서는 네. 상사들이 너무 네. 딱딱하고 맞아요. 어렵고 네. 무서워서 소통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좀 아주 훨씬 커진 더 것 같아요. 예, 예전보다 입장 차이가. 심하지 예.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음.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내보내야 하나 맞아. 이런 생각들도 많이 네. 하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쉽지 않네요. 뭐라고 그 말 하지 마라. 내가 왜요? 이거 아니다. 해야 되는 건지. 물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네. 그 이제 뭐랄까 수용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걸 제가 하라는 건가요? 라는 건데 이걸 이제 풍자화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네.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켜야 할 예의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일을 맡았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은 좀 우리가 세워야 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들을 선생의 입장에서는 네.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입장에서도 참 힘들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맞아요. 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고정된 개념이 나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지나치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개선돼야 하는 부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네. 예, 너무 지나치게 이 세대 간의 차이를 네. 좀 심하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MZ세대들은 MZ세대라고 말하면서 본인들 그렇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또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의나 도덕성의 기준을 좀 잘 세워야 네. 하는 게 무엇인지 예, 이런 개념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어렵네요. 참 많이 혼미해지긴 해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그렇네요. 여기다가 또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고용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심할 거예요. 특히 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사가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네. 당연히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사정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구조조정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직장인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평생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모두가 다 불안한 것 네, 같아요. 이 개념도 뭐 세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맞아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2, 3년의 기간이면 이제 일을 시작했고 신입이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그만두거나 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3년이나 일을 했거든요. 이런 식의 맞아요.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 개념이 다르다. 완전 달라졌죠. 마음을 많이 열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장 내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것들의 제약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암암리의 약속이 훨씬 많을 거예요.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과 감정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부당하거나 잘못된 상황을 보더라도 내 입장만을 말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네.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회사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또 그런 자유를 대부분이 좀 누리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좀 포기를 하죠. 이런 그쵸. 이야기는 그냥 직장에서 네. 하는 게 아니다. 일만 해야 된다. 눈치껏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눈치껏, 분들이 맞아.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또 사회성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000명이 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한 30% 정도가 나와 생각이 다를까 봐 말하지 않는다. 다르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한 25% 정도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네.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다는 건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말을 해봤자 소통되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네.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포기가 된 거죠. 네. 일부 기업들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심리학에서도 이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호칭을 파괴하는 걸 해보자라고 해서 뒤에 한참 뭐 유행하지 않았어요? 네, 뭐 부장님, 뭐 상무님 빼고
왜 영어 이름? 네네네. 그거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것도 잘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멘토 멘티 제도 도입을 해서 그걸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 시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어려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 다 스트레스는 조금만 받고 싶잖아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안 네. 받을 수는 없지만 받는다면 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 1위가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하는 말이래요. 아 1위가 네. 얼마나 참. 눈치를 보고 있는지. 네, 이제 다른 분들이 퇴근하시면 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뭐 정리를 하면 되는데 네. 상사거나 혹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고 있거나 했을 때는 나 혼자 이렇게 퇴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이 고단함과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일이라는 게 엄청나네요. 이 1위라는 걸 보면 모두가 이 생각을 한다는 그러니까. 건 것 같아요. 네, 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대부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상담 요청을 하십니다. 네. 적응을 못하겠다라는 네. 거겠죠. 그래서 회사에서의 상하관계, 소위 위계질서에 따른 행동과 규율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들을 하세요. 예를 들면 편한 복장으로 출근을 했는데 야단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입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회사 내에 요구되는 규율들을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당연한 좀 예의 같은 어떤 규율이냐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봐요.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네, 그렇게 나는 자유로운 복장을 입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 규율이 심하지라고 하는 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고, 받고. 이 회사는 좀 옷을 갖춰 입어야 되는구나로 생각해서 그걸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은 네. 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건 받아들이기에 나름이고 그것이 너무 힘들면 내 스타일과 맞는 회사를 네. 다시 찾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네. 물론 부당한 대우나 인격적인 모독 같은 게 있어서 힘들다는 건 참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의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니까 네.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든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의와 질서는 꼭 회사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어떤 배려나 신뢰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는 건 뭐랄까요? 담겨 있는 말의 의미가 좀 크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로 회사가 이상해서 일이 힘들다라고 네. 하신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시거나 일을 바꾸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네. 그게 아니라 혹시 괜찮은데 내가 생각이나 혹은 어떤 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 회사와 맞지 않아서 않다. 힘들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내 생활을 바꿔보고 그 회사가 요구하는 예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죠? 네. Take it easy. Yeah, yeah. Take it easy, no stress. 1 + 1 is 2. 뻔한 규칙들은 비껴나가 today. 정해준 틀다 깨트려 봐봐. Don't worry about a thing. Oops, my oh my. 망설이지 마. Don't mumble, boom, dynamite. 미쳐가 our lives like jungle. Oops, my oh my. 그만할래 전부 crumble. Are you ready for it? Take it easy, no stress. Gotta have a downstairs. Honey, love yourself fast. 내 모든 네,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도 영화 한 편인데요. 네. 이게 뭔가 공교롭게 지난주와 똑같이 주인공이 네. 동일한 그래요? 영화가 됐습니다. 어. 오늘은 영화 인턴. 아, 이 영화를 인생 영화라고 하시는 젊은 여성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젊은 여성분들의 인생 영화. 네, 젊은 여성분들 한 30대 정도 네. 되는 분들이 이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내 인생 영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부분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여성이 성공한다는 네. 것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화에 해당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인턴 영화를 보면 저는 좀 마음 아프게 봤어요. 그 로버트 드니로, 드니로. 예, 네. 벤이잖아요. 네. 그 분이 사회가 바뀌면서 필요 없는 일이 돼버렸고 예전에 했던 직장이 전화번호부에 네네네네네. 해당하는 직장이었는데 그 두꺼운 네. 전화번호부 네. 만드는 그런데 직장.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신 너무 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전문가처럼 일을 잘하던 분들이었는데 사회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네.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그 효율감이 떨어진 상태에 놓이잖아요. 네. 이 모습이 보여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얼마 가지 AI에 않은 치여서. 맞아요. 예.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어떤 사회에서는 정말로 필요 없는 일이 될 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이나 그래 이런 장면은 참 마음이 아프다 싶었던 건 인턴으로 고용이 되잖아요. 네. 이 벤이 그러면서도 일을 시작하자 너무 빠르게 아침에 일어나서 완벽하게 수트를 입고 출근하는 그 네.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맞아. 저분이 네. 저걸 했었던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그게 좀 맞아요. 예, 마음을 네. 건드립니다. 벤을 볼 때 그 마음이 있죠. 네, 저는 벤에 더욱더 감정이입이 많이 됐는데 이걸 인생 영화라고 하는 여성분들은 아마 앤 해서웨이 줄스가 회사를 창업해서 네. 성공한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몰입을 한 게 좀 다르네요. 세대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네, 확실히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세대 차이는. 지난주부터 보니까 NSW가 영화를 되게 멋진 영화를 잘 네. 어쩌면 잡으시네요. 제 취향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도 그렇고 인턴도 그렇고 네. 정말 꾸준히 인기 있는 영화인 건 확실하니까. 좀 특별한 페이스이기도 하고 저는 앤 해서웨이 이 영어 발음이 좀 듣기 좋아가지고 멋있죠. 예, 네. 그 자막 없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막에 의존한 채로지만 듣기 좋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자, 인턴. 여러분은 줄스와 벤 중에 누구에게 감정이입이 되시는지 한번 보시면서 또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 즐거웠고요. 다음 주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태원 게리 크러쉬의 어디 갈래 들으면서 오늘 생생라디오는 접고요. 내일 여러분 또 만나요. 구성하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볼게요. 반복되는 일상에 때론 숨이 가파 날씨도 좋은데 단둘이 놀러 갈까 뚝방 한강 부산 어디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실컷 눕자 클럽 갈까 칵테일 한 잔 마시고 둘이 춤을 출까 옛날에 좀 놀았잖아 너도 남자 좀 물렸잖아 자주 그때처럼 우리 다시 미쳐볼까 혼자